여러분, 보험 상품 중에 내가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아마 실손보험, 실비를 떠올리실 텐데요. 거의 모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이 실비에서 가능하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 실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보험 가입하고 보장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보험 특약은 생각해 보셨나요? 확률이 가장 높은 실비가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특약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가 있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 윤프로입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신 증권을 확인해 보면 하나의 보험 상품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묶여 있는 종합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이 과연 필요한 걸까? 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하면 보험료만 잡아먹는 게 되는 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은 삭제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특약을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그 종류만도 수백 개라서 오늘은 실비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특약 3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특약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특약들은 이미 가입하신 지가 오래되었다면 무조건 해지하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넣지 말아야 할 특약 첫 번째는 입원 특약이에요. 이제는 입원 일당 특약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2, 3일이면 퇴원을 시킨다더라, 그에 비해서 보면은 엄청 비싸더라 등등 입원 특약이 불필요한 이유는 아마도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간혹 장기간 입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해서 무작정 빼고 가입하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삭제하기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오랫동안 입원을 하신 분들이 있기도 해요. 내가 장기간 입원을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보고 입원 특약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입원을 하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입원을 얼마나 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21년 주요 암에 대한 평균 입원 기간을 보면 열흘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입원 기간이 가장 긴 방광암 같은 경우에도 15일 정도로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평균이니까 더 길게 입원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방광암이나 뇌종양, 췌장암 같이 평균 입원 기간이 긴 질병은 발생 확률이 아주 높은 암이 아니기도 합니다. 발생 확률이 높은 암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2020년 기준 남자분들 암 발생률 1위, 폐암은 5.21, 위암은 6.91, 전립선암은 5.91, 대장암은 7.61이에요. 40세 기준으로 질병 입원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보험료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20년간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3만 원으로만 잡아도 총 720만 원을 납입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 5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144일 이상 입원을 해야 납입하는 보험료 이상의 혜택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장기간 입원을 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질병 입원 일당은 암 이외에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니까 암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살면서 144일 이상 입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입원으로 발생하는 병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병실에 대해서도 기준 병실과의 병원비 차액의 50%는 지급을 하니까 실비가 있다면 입원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있으면 가입하면 안 되는 특약 첫 번째로 입원비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실비가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는 특약은 암수술 그리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이에요.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증권을 보면 이게 꼭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암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받을 거예요. 둘 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특약들이 불필요한 이유는 최초 1회만 지급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일부 보험 상품에는 연간 1회를 지급하는 특약을 구성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험료를 보면 차라리 암 진단비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만큼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게 딱 한 번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근데 역시 단 한 번의 치료를 위해 20년을 납입하기에는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서 만약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특약으로 대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암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그것도 암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수술 특약보다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수술을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보험사만 잘 선택한다면 보험료는 암 수술비와 큰 차이 없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술은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니까 필수는 아니겠죠. 아무튼 암 수술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 항암 치료는 최초 1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암 수술보다 더 아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암 수술이야 한 번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항암 치료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번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치고는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아요. 물론 반복적인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비싼데 1년에 딱 한 번만 보장을 받는다? 암 수술은 그럴 수 있지만 항암 치료는 연간 1회가 아니라 몇 달, 몇 주, 며칠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만 지급한다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급여에 해당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아쉬운 점이에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항암 치료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산정특례 제도 혜택을 받게 되면 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는 5%에서 10%만 내면 되니까 급여 항암 치료에 대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또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항암 치료에 대한 걱정은 비급여 항암 치료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제 같은 고가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보다는 차라리 표적 항암 특약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갱신형으로만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비싸지 않은 편이고요. 보장 금액도 꽤 높은 편이에요. 갱신 기간까지만 혹은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갱신을 해서 유지하기에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비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초 1회 또는 연간 1회라는 점 그리고 보험료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특약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데 고가의 항암 치료제들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통 통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죠. 실비에서 입원으로 처리가 돼야 병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항암 치료만을 위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고 또 최소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만 입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보통 항암 치료는 빠르면 2시간에서 3시간 안에도 끝나기 때문에 통원 한도 20만원 혹은 25만원 안에서 해결을 하기에는 본인 부담금이 걱정되실 수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에 대한 보장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최초 1회 또는 연간 1회만 보장이 가능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특약보다는 1회 통원당 몇십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하는 암통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보험료 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보장 횟수에 제한이 있는 특약에 비해 훨씬 가성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보험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골절 진단비와 깁스 치료비예요. 저는 항상 이 특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면서 골절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게 여러 번이었나요? 라고 여쭤봐요. 저부터도 일단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고객분들 중에 여러 번 골절이 된 적이 있다고 답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 살짝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살면서 몇 번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골절이 돼서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를 몇백만 원씩 받는다. 그럼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엄청 클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근데 골절 진단비 보험료를 보면 30만원, 50만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에 비해서 보험료는 상당히 비싼 수준이에요. 이걸 내가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살면서 2번 혹은 3번 이상의 골절이 돼야만 비싸게 보험료를 납입한 보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깁스 치료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몇백원 수준이라 이 정도는 넣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골절로 치료를 받으시는 비용들은 대부분 실비에서 돌려
돌려받을 수 있어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골절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골절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입 금액 대비 보장 금액도 높을 수 있는 상해 후유 장애를 준비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골절 진단비는 진짜 골절만 해당이 되지만 상해 후유 장애는 골절 이외에도 상해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험료 면에서도 가성비는 후유 장애가 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골절 진단비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실비가 있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보험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필요한 특약, 불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도 잘못된 보험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입원비나 항원 관련 특약, 골절 진단비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비가 있다면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쉽고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이보험 윤프로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